지금부터 삼성페이, 애플페이 관련주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노텍이요? 수익 많이 나신 거예요, 그러면? 세노텍이 얼마에 끝났죠? 2,700원? 오늘 2,155원이 상한가인데? 예전에. 어쨌건, 자, 삼성페이, 애플페이 관련주들을 보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상한가를 갔어요. 자, 애플페이 국내 도입 가능성. 제가 알려드렸죠. 11월 달에 아마 상륙하는 걸 알려있는데, 상륙할지 안 할지 몰라요. 뭐, 그러다가도 상륙 안 할 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뉴스는 무조건 참고사항이에요. 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애플페이가 오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자리만 잘 지켜주면 되고, 최소한 내가 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자리, 현재의 위치만 낮으면 돼요. 근데 한국정보통신 높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대장주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항상 대장주가 빨라요. 자, 일단 월봉에서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여기가 매물대인데 여기를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전고점, 전전고점도 갈 수 있어요.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봉에서 전고점 다 뚫었죠. 앞으로 이 전고점만 뚫으면 또 올라가, 이 친구. 그래서 일봉에서 봤을 때 지금 살 자리는 없죠. 쫓아가 살 자리도 없고, 단지 며칠 전에 제가 알려드렸죠. 굳이 한국정보통신을 사려면 월봉에서 높으니까 대장주기 때문에 요렇게 20일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라고 그랬죠.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월봉의 높은 종목을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자마자 바로 손절이고 상한가를 못 가면 오버나이트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지금은 어쨌거나 손댈 이유가 없는데 이런 거죠. 자, 상한가를 갖고 전고점을 뚫었으니 이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친구가 또 뛸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잘 뛰면 이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뛸 때 대장주가 뛰면 그 다음 부대장주, 부부대장주가 쭉 뛸 건데 얘네들도 오늘 같이 잘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과연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이론 제가 알려드렸죠. 이론은 추세가 원체 좋아요. 좋은데 월봉에서 이 시기에서 회복해주는 오늘 회복해주고 있었고 주봉에서도 시선 회복해주고 있었죠. 단지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자, 일봉을 봅니다. 오늘 단기 목표가는 찍었는데 요거차가 매물대. 그러면 내일 다시 들어가긴 좀 힘들겠죠. 난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주식은 계획형이라고 했죠, 제가. 그럼 기다리면 돼요. 살짝 기다렸다가 이렇게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거나 21선까지 근처 밀렸다가 돌아나가면 다시 매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찍고 다시 돌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얘기는 자꾸 반복해 드릴 건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신라젠 갖다 수익을 잘 냈죠. 신라젠을 며칠 끌고 가 수익을 잘 냈는데 자, 그러면 신라젠 사고 오늘 이론 샀거나 아니면 세노텍 샀으면 좋았겠네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거래를 자주 하거나 자주 매매를 하게 되면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 아침에 벌어놓은 걸 다 토해내게 돼요.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코스닥 시장이 살아났죠. 살아나고 있을 때는 한두 번 더 들어가도 돼요. 사실은 시장이 좋으니까. 대신에 오버나이트 했는데 내일 같은 날 시장 무너지면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변동폭이 심한 시장에는 오전에 제법 큰 수익을 냈으면 되도록이면 상한가 갔어도 아까워하지 말고 내일 다시 사시면 돼요. 내일 다시 살만한 종목들을 제가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말고 현금 갖고 다 넘어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내일 따로 알려드립니다. 오버나잇을 하거나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종가 베팅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지수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우하향일 때 종가 베팅 잘못했다가는 무조건 저녁 때 위증시 흔들리거나 안 좋은 이슈 나오면 그냥 급락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종가 베팅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상승장일 때랑 하락장일 때랑 내가 주식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종가 베팅만 해. 난 종가 베팅 갖고 돈 많이 벌어서 지수 우하향 할 때 걸리면 큰일 나요, 그거. 그러니까 지수의 행방에 따라서 내가 종가 베팅을 할 건지 장중 베팅을 할 건지 시가 베팅을 할 건지 틀린 거지 지수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이해하셨죠?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는데 엄연히 우리나라 지수는 우하향 중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세계적인 증시가 다 우하향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손절 라인 칼같이 잡고 종목을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들어갈 자리를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ATEC-TN을 봅니다. ATEC-TN은 사실은 정치 관련주라고 알려드렸죠. 월봉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자, 5개월 선을 뚫어줄 때 제가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된다고 그랬죠. 이제 턴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물리면 어때? 이런 데서 물리는 게 문제예요. 우하향에서 물리는 게 문제고 여기서 물리면 그냥 두세 달 버티면 다 날아가요. 이거 날아가는데 어쨌거나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갔으면 단기에 맞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5개선 깨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 5주선 위에 올려놨죠. 그럼 지금부터 이 친구는 13,000원만 깨지 않으면 13,000원 5선 가격이니까 13,000원만 깨지 않으면 내일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두 가지 요령이 있죠. 이 친구가 21선 위에서 출발해서 뛰거나 아니면 5일선까지 밀렸다 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5일선까지 밀려도 매수, 21선 위에 떼어서 찍고 나가도 매수. 두 가지 방법이에요. 어중간할 때만 안 사면 되는데 또 하나가 주봉에서 13,000일 때 매수. 이렇게 딱 이 방법밖에 없어요. 주식은 계획을 짜야 되는데 시장 제가 전쟁터라고 했죠. 주식시장이. 엄연히 주식시장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내 한 몸 희생해서 나의 돈을 남들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한 몸 희생해서 남들한테 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내 그 계획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획을 안 지킬 거면 계획 짜지 마요. 뭐라 짜, 내 돈 매매하지. 계획을 짠 다음에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엄청 중요하고 손절 라인 왔으면 그냥 칼 손절하고 다시 침착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 손절 2번 쳤다. 오늘 하지 마요. 오늘 손절 2번 걸렸다. 그럼 오늘 하지 마요. 내일 하는 거예요. 오늘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요. 우리가 앞으로 주식시장에 있을 날이 평생인데 오늘 꼭 뭔가를 승부를 봐야 되나? 아니죠. 내일 봐야 되고 내일모레 봐야 되고 또 중장기 종목이 있으니까 중장기 종목 나름대로 잘 모아나가면 다 승부 나요. 나만 마음 급하게 안 사면 되고 월봉에서 저기 헐헐 날아다니고 있는 애들 얘네들만 안 사면 돼요. 이해하셨죠? 추세가 우하일 때만 안 사면 되고 월봉 바닥권에 사면 됩니다. 궁금하네 시간에. 시간에 상한가 한번 안 가나? 제 소망입니다. 자, 어쨌건 한국전자금융을 볼게요. 자, 한국전자금융도 오늘 올라갔습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바닥권에 있죠. 자, 현재 주가 위치는 월봉에서 봐요. 제가 항상 알려드리죠. 물론 많은 분들이 제 단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몇 분 정도는 또 신규로 매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현재 주가의 위치는 무조건 월봉에서 봐요.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도대체 지금 싼 거야? 비싼 거야? 아니면 추세 전환 해놓은 게 안 해놓은 게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판단은 월봉에서 해요. 그런데 한국전자금융 월봉 위치를 보니까 굉장히 낮죠. 어디 오갈 때도 없을 정도로 낮아요. 물론 시장이 폭락하거나 급락하면 이런 데 오겠지만 그냥 믿고 참고 기다리면 되고 이 친구도 예전에 애플페이 관련 한번 떼었어요. 특히 그 CBDC 관련주기도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도대체 얘를. 간단하죠. 5일선 뚫어졌죠. 그냥 5일선 내일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뭐 물론 내일 떠가지고 20은 여기 가자. 여기 사지 마요. 여기서. 어차피 여기가 단기 목표가인데 여기 사면 어떡해. 떨어져서 음봉으로 꼬리 달고 이 근처에 있으면 매수. 이해하셨죠? 그럼 땅 뛸 수 있어요. 241선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를 말해주는 한국정보통신 월봉의 위치는 높죠? 자, 주식이 싸다? 비싸다? 한국전자금융 주식이 싸다? 그죠? 이런 데 가면 비싸겠죠? 에이텍TN 주식이 싸죠 지금. 이런 데 가면 비쌀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식을 살 때 내가 도대체 이 주식을 비싸게 주고 사는지 싸게 사는지 알아야죠. 내가 아파트를 사든 땅을 사든 저 아파트를 내가 지금 싸게 사는 거야? 비싸게 사는 거야?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전자인증을 봅니다. 역시나 월봉 예치가 낮죠. 물론 우리나라 주식들 대부분이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우하향인 거예요. 단지 주식의 가격은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봉에서 추세를 못 틀어놨어요. 아직도 우하향 중이에요. 단지 이 정도만 가격은 싼 건데 일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5일선 위에 있죠. 그러면 그냥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내일 같은 날 5일선 살짝 밀고 나가면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앞전에 이런 친구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전부 다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론 에이텍TN 상한가 갔다 50% 갔다 떨어진 거니까 한국전자금융, 한국전자인증 다 터졌어요. 뭔 얘기냐면 한 번 뛴 섹터는 제가 다시 또 한 번 뛴다고 그랬죠. 한 번 뛴 섹터는 또 한 번 뛰게 되는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한 번 또 뛸 수 있는데 그 출발이 오늘이 대락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박철수님 그 책 오늘 결제하셨나요? 오늘로는 가입이 안 되셨어요. 박철수님. 오늘 하셨으면. 며칠 전에 하셨으면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 건데 지금 못 찾고 만약에 오늘 하셨으면은 가입은 오늘은 안 되셨어요. 어제 오늘 안 되셨고 한번 확인 바랄게요. 자, 어쨌건 한국전자행도 이렇게 꼭 봐야 되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내일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일 알려드릴 거예요. 내일 아침 8시 15분에 VIP 멤버님은 따로 만나요. 그래서 따로 만나서 내가 과연 이러한 주식들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한국전자행도 5에서만 안 깨면 되고 한국정보인증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 친구가 특히 낙폭이 좀 심한데 신저점을 새로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때는 5일선 깨자마자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손절 쳐야 돼요. 무조건 손절 치고 봐야 돼요. 신저점을 어디 찍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엄청 쌓여 위치가 자, 우리 지수가 예전에 한 400피 찍을 때가 여기에 막 코로나로다가 막 시장 막 다 망할 것처럼 안 망해요. 주식시장 왜 망해요? 다 돌아나갔죠 이거.
물론 이때는 양적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너무 무너지게 되면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낮죠. 물론 코로나 사태만큼 이런 데 올지 않을지 몰라요. 시장이 원체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의 위치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사모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너무 하루하루 일비하지 마요. 대신에 올 때였죠. 자, 예전에도 애플페이 관련해서 살짝 움직였는데 대장주나 부대장주는 아니에요. 그래도 나중엔 대안주로 잘 뛸 수 있어요.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간단하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KG 이니시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친구는 해도 너무해요. 낙폭과대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만한 거죠. 자, 주봉에서 우선 뚫어졌습니다. 뚫어졌기 때문에 내일 뛸 수 있어요.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에이텍 TN하고 똑같아요. 이 친구가 만약에 떨어져서 5일선 근처가 오게 되면 매수. 이해하셨죠? 그냥 딱 뛰면 날아가요. 그리고 21선 위에서 출발해서 20선 찍고 나간 매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요거 제가 내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애플페이, 삼성페이 관련주들은 앞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11월 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건 모르겠으니까 그냥 자리만 깨지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에이텍을 봅니다. 에이텍 TN이 뜰 때 같이 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에이텍은 애플페이 관련주는 아니에요. 엄연히 추세가 완벽히 우하향이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섣불리 들어가면 안 돼요. 단 지금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싸서 5일선 근처 매수 순간 뛸 수도 있어요. 뛰면 바로 매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나이스 정보통신도 떴습니다. 떴는데 이 친구 좀 끼가 있어요. 자, 5개월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떴는데 목표가는 찍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20개선 뚫어주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순간 20개선 뚫고 막 상한가 가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누구도 상한가를 갈지 모르고 떨어지고 올라간지를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세노텍이 날아갈 때 상한가 갈지 몰랐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메모해서 죄송한 게 제가 이 친구를 최하 20개월선 여기서 매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자리가 이제 여기 근처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그랬는데 상한가를 가버렸어. 이거 저 몰라요. 상한가인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알아? 진입뮤직은 거꾸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입뮤직은 꼬리 잡고 쫙 떨어졌거든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목표가가 됐으면 그냥 단기면 중장기는 상관이 없는데 단기면 그냥 80% 정도는 딱딱딱 차익실현하고 나가는 게 맞고 나머지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맞추지 마요. 주식을 자꾸 맞추려는 사람들이 있어. 거봐 샀어야지 내가 세로텍 사라고 그랬잖아. 지니뮤직 사라고 그랬잖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띄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좋은 거고 오늘 그 세노텍이 뜰지 안 뜰지 저도 몰랐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 대신에 앞에 거래량이 터져 있고 오늘 21선을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그냥 사볼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운이 좋아서 상한가를 잘 간 것 뿐입니다. 어쨌건 나이스 정보통신 끼가 있는데 요렇게 20개여서 항상 목표가가 돼요. 그래서 찍고 온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21선까지 충분히 기다렸다 사셔야 돼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일 사시면 안 되고 만약에 내일 21선까지 음봉으로 쭉 떨어져 꼬다가 올라갔다. 그럼 그때 사세요. 그때. 주식은 계획하고 사는 거지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올라갈 때 내 돈 매매놓고서 이거 왜 안 가지? 애플페이 온다는데 이게 아니라 미리미리 금을 쳐놓는 거죠. 금을. 함정 쳐놓는 거 알죠? 미리미리 금을 쳐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지도 않았는데 사지 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와야 사는 거예요. 주식은. 아톤을 봅니다. 아톤을 보게 되면 애플페이 관련주긴 한데 추세는 조금 불안해요. 자, 왼쪽 산, 오른쪽 산. 근데 바닥을 몇 번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일단 외바닥은 아니에요. 주식 외바닥 찍는 게 제일 위험해요. 자, 주봉에서도 지금 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일단 사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서 앞전 이제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5일선 뚫어주고 나간 매수예요. 뚫어주고 나간 매수에 못 들면 사지 마요. 자, 소니드가 근간에 좋았는데 잠깐 눌림목을 줬습니다. 이 친구도 애플페이 관련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또 좋은 이슈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5개월선을 돌파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려드렸죠. 월봉에서 5개월선을 돌파해준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추세를 흐름을 가져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10개월선이 제가 첫 번째 목표가라고 했죠. 이만큼 떨어진 것 뿐이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20선 위에 있죠. 이 친구 추세가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20선만 깨지 않으면 어딜 가냐? 여길 가요. 정고점은 가고 5,600원까지 가죠. 그러면 상한가가 목표가가 돼요. 그렇다고 상한가 할지 안 갈지 몰라요. 제 생각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지금부터 거래량이 들어와 있죠. 우리 차트 공부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보통 일봉에서도 거래량 터지고 눌리고 주고 21선 위에 있을 때 다음날 급등할 확률이 엄청 높아요. 물론 떨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주봉에서 나타나면 중기적인 추세가 턴이 되기 때문에 더 빨라요. 자, 보겠습니다. 세노텍을 다시 볼게요. 차트는 자주 볼수록 좋아요. 차트를 자주 보게 되면 차트가 눈에 익어요. 자, 세노텍을 봅니다. 분명히 설명드렸죠. 앞전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눌림목 주고 20에서 안 깬 상태에서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소니드는 이걸 주봉에서 보여준 거죠, 지금. 주봉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눌림목 줬는데 이번 주에 20선 위에서 출발하죠.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지금 때도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대신에 20선 깨자마자 손절해야 되는데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5일선 뚫어주고 있죠, 지금. 5일선 그쳐 매수 깨면 손절이고 최대한 버틸 때 21선인 거죠. 주봉에서 행보가 원체 좋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무리 못 가도 240일선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뚫어주면 상한가예요. 상한가 가격이 5,600원이죠. 상한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애플페이 관련 뛰든 말든 난 그런 거 모르겠으니까 대량 거래 들어와 있고 월봉에서 이치가 낮고 주봉에서 추세 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종목 살 거보단 이거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에 만난다고 그랬죠. 그럼 제가 내일 아침에 물론 일반 실방이든 잘 얘기 안 해드리는데 제가 내일 같은 날 뭐를 노리냐? 저 같은 경우는 소니드를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현금 갖고 넘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 때 왜 이렇게 지금 귀한 시간을 만나서 이 종목들을 보냐면 내일 어떤 종목 살 건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소니드가 또 최고의 종목은 아니에요. 오늘 저녁 때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양한 이슈가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내일 아침 8시 15분에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소니드 패스하고 다른 거 사자고. 그만큼 우리는 아침에 모여야 되고 무조건 현금 부분 갖고 넘어오는 게 왜 좋냐면 포트를 구성할 때 현금도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현금 갖고 넘어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포트에 현금이 있겠죠. 이러면 담보 비율 밀릴 것도 없고 현금 들고 있으니까 마음도 든든하고 얼마나 좋아요. 중장기 종목은 그냥 좀 모아가시면 되고 주식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요. 마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마음 편하게. 단지 심리적인 부분만 잘 다스리면 편하게 좋게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NHN도 좋았고 NHN 한국사이번 결제도 좋았어야 되는데 못 가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식에서 추세가 중요하고 추세가 우하할 땐 사지 마요. 요때 옆으로 가길래 이제 좀 갈만했는데 못 가죠, 지금. 이 친구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뛸지 안 뛸지 몰라요. 그런데 추세가 완전 우하향이고, 굳이 사려면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살 게 많은데 꼭 얘를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봉에서 우하향 중이잖아. 물론, 우하향하다가도 반드시 급등할 때가 있어요, 순간. 그럼 그때 사시면 돼요. 언제냐? 호가창에 거래량 붙으면서 21선 딱 차고 올라갈 때, 이때 사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내일 장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코나이를 봅니다. 얼마 전에 코나이에 좋은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는 주식을 할 때 거래량을 믿어요. 뉴스를 믿지 말고 거래량을 믿어야 돼요. 제가 뉴스가 짧게 올려드리죠.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정보 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막 뉴스 띄워놓고 막 올리잖아요. 그 뉴스 우리가 볼 정도면 남들도 다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는 호재가 아니에요. 우리만 알고 있나? 다 알아요, 다. 우리는 뉴스를 믿지 말고 그냥 자리를 믿어요. 자, 코나이가 월봉 대바닥권에서 외바닥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월간 지켜주고 있는데 드디어 5개월선을 뚫었습니다.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우상향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이 선 뚫어주고 있죠. 굉장히 강한 흐름을 갖고 있는데 일봉에서 대량 거래 터졌죠. 사야죠. 어디서?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나이스를 볼게요. 나이스도 원체 추세가 안 좋아요. 우하향 중이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단 한 번도 옆으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왼쪽 선 초반이라고 보긴 힘들죠. 패스.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살 권리가 있어요. 카카오 관련해서 오늘 저기도 좀 좋았어요. 보안 관련주들. 자, 드림 시큐리티를 봅니다. 월봉에서 이치를 보게 되면 이치는 낮아요. 추세는 다 깨졌어요. 하긴 우리나라 종목들이 뭐가 안 깬 게 뭐가 있어. 안 깬 거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 HB 테라피틱스 같은 거 깨는 척하고 돌려놓잖아요. 그죠? 엄연히 추세는 우하향이에요. 그런데 거래량이 앞에 한번 크게 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K사인도 마찬가지인데 앞전에 대량 거래 들어온 이력이 있거든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는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추세가 우하향인데 일봉에서 5일선 깼는데 손절 못했다. 바닥 못 찾아요. 이해하셨죠? 그 누구도 바닥을 찾으려고 하지 마요. 누가 바닥을 맞춰 잡고 말도 안 돼. 바닥 못 찾으니까 주식은 대형 영역이에요. 그냥 일봉에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페이, 삼성페이 관련주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는 원체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전기차 관련주는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근데 낮에 설명드렸으니까 낮에 오늘 상승 예상 중 이런 거 있거든요. 실방 있는데 꼭 보시면 제가 전기차에 관한 좀 설명드렸고 화천기 같은 애들 사지 말라고 그랬죠. 왜 사지 말라냐면
제가 월봉 고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렇게 돼요, 주가가. 이렇게. 뭐 지분 구조 때문에 올라갔던 말은 난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런 데서 사지 마요. 그러면 이런 데서만 안 샀으면 이 손실을 다 피해 가잖아요, 지금. 그죠? 왜 굳이 월봉 고점에 사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고. 이런 데서 자꾸 사버릇하면 나중에 또 물려요. 절대 사지 마요. 이런 데 있는 게 수두룩해요, 지금 전기차. 얘네들을 사라는 거예요, 얘네들. 뭐, 삼봉오토스라든가. 얼마나 좋아, 지금. KB오토시스. 그죠? 오늘 자비스가 떴습니다. 자, 자비스가 떴는데, 다시 240선 밑으로 왔어요.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또 뛸 거예요, 이 친구. 내일 같은 날 20에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는데, 자비스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고,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무조건 폐배터리하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인데, 보겠습니다. 폐배터리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주기도 하고, 예전에는 전기차 충전 관련 대장주였어요. 원익PN인데 상한가를 갔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대요. 월봉 바닥에서 또 저 좋은 뉴스가 났어. 보겠습니다. 자, MPC부터 보면 일단 MPC는 예전에 이 친구도 원익PN하고 대장주였는데 이식겨선 깼기 때문에 제가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이지트로닉스는 볼만해요. 이 친구 볼만한데 단지 좀 추세가 애매해서 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앞전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뛴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수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는 그냥 꾸준히 잘 모아나가시면 되고 특징주만 챙기고 갈게요. 원래 유일에어테크는 여기가 매수가예요. 여기서 매수 못했으면 쫓아가 사지 마요.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매수 못했으면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정석이에요. 이식견에 막혀 있어요. 물론 뚫어질지 안 뚫어질지 몰라요. 뚫어주면 뚫어주는 대로 사면 돼요. 지금은 아닌 거고. 알톤 스포츠 얘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하나 챙겨드렸는데 고출력 전기 자전거 산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알았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알았으니까 난 안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대신에 굳이 난 사고 싶다. 난 알톤 스포츠 없이는 못 살겠어.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신규 성장주 손대지 마요. 영화테크 세비게 굳이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아직 시장에서 자기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실 분들은 하시고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지 5일선만 아끼면 되겠네. 이렇게 기준선 잡으시면 돼요. 자, 원익PN이가 이 전기차 충전 관련주기도 해요. 상한가 갖다 풀렸는데 이치는 낮아요. 엄연히 우하향이에요. 자, 어마어마치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친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굳이 얘가 20주선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가락률이 커요. 그러면 2만 원이 목표가예요. 굳이 사고 싶으면 내일 같은 날 21선까지 눌러주면 매수 또는 음봉으로 하루 쉬어도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그럼 여길 가요. 이렇게 해보시는 게 맞고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것도 커지지만 전기차 충전 관련주도 무조건 커져요. RT캐스트가 상한가에서 풀렸습니다. RT캐스트는 여기 20개선이 원래 이렇게 힘들어요. 뚫기가. 60개선 뚫면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사지 말고 차라리 이번 달 종가상 60개선 뚫어주고 안착해주면 다시 매수. 어디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RT캐스트가 만약에 장기 투자다. 바닥에 살았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대량거래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갈지 이런 데 갈지 몰라요. 여기서 사란 얘기인 거죠. 전기차 충전 관련 중에 여기 있는 애들 많아요. LG엘로비전, 휴맥스홀딩스 다 여기 있어요. 얘네들을 지금 사놓고 있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전기차 시장이 왔을 때 이런 데 간다는 거죠. 이런 데 가서 나중에 전기차 충전 시장 왔는데 지금 사면 어때요가 아니라 지금 주식이 싸고 바닥권에 있을 때 지금 사라는 거예요. 자, 모트렉스는 모트렉스 EV가 있는데 월봉에서의 추세가 원체 좋죠. 쨍쨍해요. 5개월선만 아끼면 되고 중기적으로 추세를 지켜주는 20주선을 완벽히 지켜줬고 자, 나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일 시장이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서 이 친구가 21선 위에서 출발해준 매수. 이해하셨죠?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또 하나 시장이 안 좋아서 5일선까지 음봉 하나 떨어지면 매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계획 짜놔요. 주식을 할 때 미리미리 계획을 짜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쟁터 가는데 총알도 챙기고 수류탄도 챙기고 뭘 좀 챙기고 가야 되잖아.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있다가 내일 갑자기 뛰는 날 딱 쫓아가 사면 그 자리가 바로 최고점이에요.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고 내가 팔자마자 올라갈 거예요. 화천기기가 도대체 왜 떨어졌지? 저거 뭐 지배구 좀 개선이 있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월봉 최고점에서 그 뉴스 믿고 사신 분들은 또 물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사지 마요. 내가 주식을 사야 될 자리는 이런 데인 거예요. 시간만 참고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이런데 사신 종목이 한두 개라면 장기 투자니까 단기 투자는 제가 뛰기 전에 꼭 알려드리죠. 물론 뛸지 안 뛸지 저는 몰라요. 자리만 안 깨면 뛰고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매일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를 갖다가 차트하고 잘 접목만 시키면 실질적으로 좋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 좀 볼게요. 리튬 관련주가 사실은 한번 쉬었다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도 꾸준히 좋아서. 자, 강원에너지를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3분기 후실적 전망 6%대. 사실 전 포스코 케미칼 안 좋아해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5개월선만 강원에너지는 깨지 않으면 돼요. 주봉에서 좀 애매한데, 자, 일봉에서 5일선 근처에서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이 친구 띠락률이 커요. EV 첨단 소재 지금 월봉의 지금도 낮아요. 안 높아요. 물론 시장이 급락해서 떨어질 수는 있는데, 떨어지게 되면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무조건 매수. 이해하셨죠? 성화혜택은 어제 상한가 간 친구라 좀 피해가고, 일단 눌림목 줄 때까지 기다리고, 나인테크 행보가 애매하긴 한데, 일단 60개선 근처 좀 매수해볼만 해요. 이해하셨죠? 포스코 ICT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의자, 리튬 관련하고 연결돼 있고, 포스코 그룹에서 좀 잘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친구 괜찮아요. 중장기로 괜찮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엔캠이 뛰었네요. 언제 뛰나 했더니 오늘 뛰었구나, 예. 자, 못 사죠? 20일선까지 기다려요. 엔캠 기다리고, 일단 띵 종목은 관심권에서 버리시고, 포스코 케미칼이 뛰든 말든 신경 쓰지 마요. 금방 설명드렸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친구를 월봉 고점에서 굳이 무리해서 사지 마요. 안 샀는데 날라갔어. 괜찮아요. 다른 거 월봉 바닥에 있는 거 많으니까 굳이 무리해서 사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배용국님 이거 차익 실현 하셨나 모르겠다. 일단 주봉에서 자리 지켜줬네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장기적으로 길게 볼 때는 5주선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일단 아직은 괜찮습니다. 자, 미래나노텍도 엄연히 일순 관련주인데 높죠. 자, 한미글로벌이 여기 있다 그냥 뚝 떨어졌죠. 뭐 리튬 관련이니까 더 갈 수 있을지 좀 모르겠지만 엄연히 자리가 높아요. 사지 않으면 돼요. 이런 종목 안 사면 마음 편해요. 여기서 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월봉 높은 종목을 사면 절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